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에버입니다. 베트남에도 조폭이 있을까요? 베트남 역시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요. 베트남 역시 여느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언론을 완벽히 장악하여 모든 뉴스가 나가기 전에 엄격히 검열되기 때문에 정부와 반하는 뉴스는 보도 자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공안 공무원들과 내부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조폭 관련 뉴스를 내보낸다면 그들의 치부를 들추는 것 같아 평소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외부에서 베트남 조폭에 대한 실체를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공안이 뒤를 봐주지 않는다면 베트남에서 조폭의 존재 자체가 불가하며 다만 표면 위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베트남 어디라도 조폭은 흔히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폭이 도대체 어딨냐고 물어보면 일상 속에서 매일 조폭들의 수많은 불법 행위나 범죄들이 왜 시민들에게만 보이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공안들한테는 왜 보이지 않느냐며 혀를 끌끌 차며 반문하는데요. 베트남은 시민들을 감시하는 조직인 공안을 어디서라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사회 장악력이 막강합니다. 이에 전국구 대형 조폭보다는 소규모 동네 조폭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일상 사회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피를 빨며 기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로컬 시장, 노점, 자릿세부터 가라오케, 마사지를 비롯한 각종 유흥주점의 보호비 착취, 불법 사채, 성매매 알선까지 베트남 조폭은 돈이 된다면 그 어디라도 보일 정도로 선량한 시민들의 고열을 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오후가 되면 한 오토바이에 보도 아가씨들을 4~5명씩 태우고 각 가라오케에 분주하게 배달하는 일 역시 베트남 지역 조폭의 주요 비즈니스인데요. 헬멧을 쓰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쉽게 잡히는 마당에 4~5명씩 태운 보도 오토바이가 공안 눈앞에 뻔히 지나가는데도 애써 모른 척하는 그들을 볼 때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오늘은 베일에 쌓인 베트남 조폭에 대해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베트남 조폭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바퀴벌레와 달리 음지양지 가릴 것 없이 빠르게 번식하는 베트남 조폭의 확산을 막아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베트남은 공안의 힘이 막강하여 모든 범죄의 시작인 마약 및 도박뿐만이 아니라 총기 역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베트남 조폭 역시 새를 키울 만한 크고 새로운 돈벌이를 현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조직의 성장 역시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베트남 조폭은 오래전부터 내수시장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려 진출하여 그 새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에서도 베트남이 선호하는 이주국가 순위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한국, 일본이 그 대표적인 타겟인데요. 한국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베트남 노동자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비자는 5년짜리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력 파견 업체에서 수속을 대행하며 노동자 입장에서 수수료조로 1,000만 원 이상의 거금을 들여 진행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보통 노동자 월급으로 3년 이상을 꼬박 저금해야 모을 수 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해서 한국까지 가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첫 번째 단계인 비자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하노이, 호치민, 다낭 3대 도시 상시거주자만 지원 가능하고 이 세 도시의 임시거주증 소비자는 그 신청 대상에 애초에 제외되는 등 한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 제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비자 발급 조건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좀 더 쉬운 일본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기능실습 제도라는 장치를 가지고 베트남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우선 처음 들어온 업체에 5년간을 무조건 다녀야 하며 그동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못 버티면 바로 불법 체류자 신세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베트남 노동자는 5년 동안 처음 들어온 업체에서 좋든 싫든 버텨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베트남 노동자의 온갖 혹사를 강요하며 말을 안 들으면 내부적으로 이지매를 시키는 등 기능 실습 제도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못 버텨 수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본을 입국하기 위해 본인이 지불했던 거액의 수수료의 본전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베트남 출신 조폭으로 다시 유입되어 결국에는 일본 내 외국인 범죄 중 베트남 출신 범죄가 그간 쪽수가 많기로 항상 유명한 중국 출신 범죄보다 그 수에서 1위를 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조폭의 그 깡과 잔혹함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무척 유명한데요. 자기 동네에서 완고인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일본 야쿠자들도 당장 내일 없이 오늘만 사는 듯한 베트남 조폭의 잔인한 폭력성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최근 일본 내 베트남 조폭들의 눈부신 활약에 더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베트남 노동자들과 폭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엔저 영향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의 가치가 떨어지자 일본 내 일자리의 인기 자체가 줄어들어 베트남 노동자 수 역시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노동자에 기생하는 베트남 조폭 역시 차기 다음 행선지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파 조폭은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중국 조선족 출신 조폭을 제외하고 필리핀 출신 가디언스파, 방글라데시 군다파, 베트남 출신 하노이파 등이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과 베트남 근로자가 많은 산업공단을 중심으로 베트남 조폭은 조직화, 광역화되어 2009년 이후부터 그 조직 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조폭 중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은 하노이파가 있는데요. 베트남 조폭은 우리에게 친숙한 중국 조선족 출신 조폭에게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상대라고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근로자가 많이 사는 전국 각지에 현재도 그 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 운영과 확장에 있어 돈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베트남 조폭은 자국 근로자가 많이 있는 각 도시별 사설 도박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운영을 비롯해 환치기, 마약 밀매, 국적 세탁, 차량 절도 등 기타 온갖 범죄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단이나 근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을 조직원으로 만들어 도박장을 찾는 자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특히 유명한데요.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자를 받는 불법 고리대금업은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서도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또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당사자는 물론 본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원하는 금액을 끝까지 받아내지 못할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절단한 것을 서슴지 않는데요. 이러한 범죄 수법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계 조폭인 본투 킬의 특징으로 선배 베트남 조폭에게 전수받은 이 수법은 베트남 조폭의 시그니처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베트남계 조폭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널리 악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 두세 명이 조직원으로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소 성욕 해소가 힘든 베트남 노동자 남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술을 한잔하자며 접근하여 유인해 5에서 10만 원 정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 성매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는 그냥 미끼일 뿐이며 원래 목적은 베트남 남성들을 조폭의 근거지인 도박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후 도박장에 발을 들인 베트남 남성들은 베트남 조폭의 돈줄로 전락하여 도박, 대출, 협박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야금야금 돈을 빨리게 되는 수순입니다. 피해 베트남 남성 역시 아무리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조폭이 꼼꼼히 짜놓은 도박빚에 못 이겨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시 합법적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 큰 돈을 들여 한국에 넘어와서 돈 버는 것은커녕 비자 기간도 못 채우고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베트남 조폭은 이들을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이며 협박하여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데요. 상습적으로 월급을 빼앗고 환치기를 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 자체를 막고 무조건 자신들을 통해 송금할 것을 협박한 뒤 송금액의 10% 이상의 수수료를 붙여 또다시 삥을 뜯는 등 불법 환치기를 반복하여 베트남 조폭은 한국 경제 역시 심각하게 좀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는 동시에 신종마약을 유통하며 건설 중장비를 렌트, 졸도 등을 통해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돈을 받고 청구살해 의뢰를 받는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더러운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조폭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어쩌면 곧 닥쳐올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 출신 베트남 조폭 조직원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넘어온 베트남 여성들인데요. 베트남 조폭도 여성 조직원의 중요성을 알기에 베트남 여성 조직원 영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 조직원을 시켜 베트남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나 베트남인이라면 모두 모여있는 잘로 대화방 등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조폭 조직원 역시 한국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한국 생활에 약해질 때면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하는데요. 이에 사전에 나쁜 의도를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한국 이주 베트남 여성은 사전에 이를 알고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베트남 조폭의 유혹에 이겨낼 방도가 현재로선 달리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베트남 식재료를 파는 식료품점도 베트남 조폭이 여성 조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결혼 여성을 꿰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남편과 맞벌이 해봐야 한 달에 돈도 얼마 못 벌고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구세주처럼 접근하여 같이 일하면 숙식 보장에 월 3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달콤한 말로 깨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 베트남 조폭들도 놀란다고 합니다. 유흥주점 역시 베트남 조폭의 밥줄이자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유명한 일자리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노랫바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남녀 종업은 모두 베트남 사람들로 남자 2명이 카운터와 웨이터를 번갈아 보며 가게 소속 베트남 아가씨 3-4명이 영업시간에 상주하며 손님을 받습니다. 손님이 많은 경우 바로 보도 아가씨를 관리하는 베트남 조폭의 코를 때려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가씨 역시 대부분 현재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 후 도망 중이거나 이혼 후 유흥주점에 넘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 유흥주점은 베트남 조폭에 직감적으로 연계가 된 가게가 대부분이며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보내고 또한 유흥업소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손님을 보내는 공생관계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주 고객은 베트남 남성들이지만 최근 술값이 싸고 이국적인 베트남 여성을 찾는 한국 남성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 향후 베트남 조폭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베트남 조폭이 동시에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지금은 외국 조폭이 토종 조폭을 형님으로 모시지만 머지않아 형님 동생이 뒤집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더 이상 빈말이 아닙니다. 향후 베트남 조폭 역시 조직이 커가는데 수입이 한정된다면 더 이상 베트남 자국 동포들이 아니라 한국 시민들이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기관의 베트남 조폭에 따른 시급한 사태 파악과 이에 따른 적절한 실제 대응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국의 빠른 대응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므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